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계속되자 정부가 실명제 도입 등 또 한 번의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규제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열이 되면 이게 실명제로 하겠다라는 거고 아마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1, 2위 다투는 거래소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명을 해야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걸요. 근데 이제 가상 그렇지 않아요? 은행권으로부터 받는 가상 계좌는 가상 계좌 같은 경우는 차명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1인 1계좌 해서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투기를 엄정 대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 의지를 밝힌 겁니다. 예. 네, 지금 개별 투자자 이름으로 사용 중인 가상 계좌가 이제 1월 중에 새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1인당 거래 한도를 좀 설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거래가 더 과열되면은 1인당 그 투자할 수 있는 거래 한도를 설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근데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5만 달러가 한도가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준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1인당 거래 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상화폐와의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정부 의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실명 확인 시스템 구축이 1월 달에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과연 이 광풍으로 불고 있는 이런 가상화폐에 관련된 이 열기가 과연 꺼질 것인지. 왜냐하면은 이거 외국에서 이렇게 거래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죠. 제 얘기는 묻지마 투자하시는 막 돈 빌려다가 저번에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분들을 좀 자제시키는 건 맞는 거지만 과연 이렇게 억누른다고 해서 막혀지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경제 수준이라는 게 10위권이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어제 규제가 나오니까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우리 한국 시장에 갖고 있다면 좀 더 정부에서 이걸 활용해서 좀 더 창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굉장히 가능성을 정부는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산도 따로 이렇게 올해부터는 배정을 했고요. 블록체인만을 위해서. 그런 걸 봤을 때 투기를 막아야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붙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끝까지 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점은 살리고 좀 이렇게 투기성으로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거래소 폐쇄 검토 얘기도 나와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제도 굉장히 그 시장이 출렁했다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한다. 이거는 정부에서 보기에 지금과 같이 광풍으로 묻지마 투자가 계속될 경우 하겠다라는 의지 발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의 사적 소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거래소 폐쇄한다라고 하면 안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대로 외국으로 나가서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효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현명하게 좀 같이 소통하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네요. 그렇겠네요. 네, 정부가 이 추가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이 글로벌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국제 시세가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10%대 급락했다 그랬는데 급락했다 1시간 뒤에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예. 제가 저번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농담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생일 선물로 비트코인 달라고 하니까 1,590만 원은 얼마나 비싼 돈인데 도대체 저 1,720만 원짜리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아빠는 지금 1,400만 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급등락하고 있는 이 투기적 상황.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식 시장은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거 봐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뭐 엊그저께 뭐 언론사에서 홍콩에 있는 뭐 고래라고 하는 거대 투자자들이 뭐 뒤에서 조작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와서 충격을 줬는데 이런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단단히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에 급락했지만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거품 빠질 거다. 내기해도 좋다. 예, 자신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의 그 근원은 어떤 겁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불안한 고용 환경 그리고 불안한 노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여기다가 몰빵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금융계에 감독을 하고 계시는 최고 수장이라고 한다면 예. 현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헬조선을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광풍을 잠재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촛불 정부라면서요. 국민들 받드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거품이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 이거는 공직자로서 이야기할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코인 거품은 빠진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안정화된다는 거죠. 안정화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게 좀 올라가더라도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규제가 많다 하더라도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떨어지지만 다시 급등락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품이 빠질 거라는 표현은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예.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정화가 되면요, 예.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지금의 현상을 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잡을 수는 있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규제 냈더니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린다라는 네. 건 한국에서 그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 영향력이 해외까지 확대된다면 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그 거래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 가격은 비슷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한국 코리아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잦아들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 규제가 실효성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극단으로 좀 갈리고 있어요. 이거는 실효성이 있다 또는 반대로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충격이 없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 네. 그 외에 알트코인으로 좀 대체 화폐로 예. 나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 쪽 아무 정보도 없는 거를 사고 팔면서 투기를 노리는 일종의 그런 개념의 투자는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하고 나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 가상화폐가 1,300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그걸 이렇게 뭐랄까 장려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 헤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만이 살 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예. 지금 미성년자 막 단기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상화폐 열풍에 관련돼서 최희원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